인생은 홀로서기입니다. 세상에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분류해보면 새삼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개인에게 달린 것은 판단, 의견, 목표, 가치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일은 개인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 특히 모험, 인간관계, 경력, 평판, 재산은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개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는 외부 요소가 좌우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남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오롯이 각자의 것입니다. 이와 달리 몸은 잘 보살펴도 사고나 병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도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거짓 소문 때문에 평판에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신중하게 운용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닥쳐서 모든 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우리에게 달린 것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마음과 노력과 시간을 쏟으면 결국 괴로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개인의 몫인 것들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누구도 질시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끼는 그릇도, 집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조차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잃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한편 소중한 것을 잃기 전까지는 그것이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사람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냉담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을 살피고 감정을 나누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의 기분을 알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은 당신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모르고 지나칠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직장 동료의 잘못이 아니고 거래처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닙니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화풀이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에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입니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 실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고 무기력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상사가 말을 걸어도 아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의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어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출 텐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합니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 즈음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댑니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싶다면 우선 신체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의 문제 제기를 받을 때 자신의 그릇이 드러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쓴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을 숨기지 못하고 어설픈 변명을 하거나 상대를 괜히 원망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변명을 하는 것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변명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직면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핑계이자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지적을 보다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강하지만 실제로는 연약하고 편협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부정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위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의 말에서 감정을 분리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상대의 말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기분이 만들어낸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개선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타인의 지적을 자신의 동력으로 삼는 태도는 성숙한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 여러모로 이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에 대해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신중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밝혀내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입을 단속하는 데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평소에 아주 용감했던 사람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사실이 소문이 나버린다면 그는 심각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비밀을 털어놓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 합니다. 타인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을 믿고 말을 하라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져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더구나 민감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마세요. 우리를 구슬려서 정보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므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우리를 배신할 장본인들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비밀들을 누군가에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을 지키십시오.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나면 조직 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반면에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 정보를 잘 흘리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류에서 제외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현재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덜 중요한 자리로 교묘하게 밀려날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비밀을 간직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는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런 성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할 것. 둘째,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답할 것. 셋째, 욕이나 속어, 은어, 진부한 표현을 쓰지 말 것. 넷째,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인상을 줄 것. 마지막으로, 지적이고 현명한 인상을 줄 것.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답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말하면 쉽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자료를 모으면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당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말을 적절한 말투와 어조, 속도로 이야기하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 속내를 드러내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마세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것은 훌륭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일을 탓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타인이나 세상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외부에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근본은 홀로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홀로 있는 외로운 존재이므로 항상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일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